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8월 19일에 있을 강원FC와 수원FC 경기 프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스쿼드가 현재 제가 예상하는 선발 스쿼드예요. 님 어서오세요. 많이 본 것 같죠? 저번이랑 똑같고 저저번이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야구가 선발이 아니고요. 지금 가브리엘이 피파에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 야구를 먼저 올려놨는데 가브리엘을 선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윤정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투지가 또 카드가 없어요. 강투지가. 그래서 윤정환 카드로 이 자리를 메꿨다라는 거. 그리고 류광현도 피파에 카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윤석영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왜 똑같이를 했냐면 윤정환 감독이 지금까지 성향을 보면 좋았던 거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크게 준비가 잘 된 것을 크게 변형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교체 자원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게 갈레고를 데리고 가냐 야고를 데리고 가냐에서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갈레고를 데리고 가냐 유인수를 데리고 가냐도 달라질 거란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외국인 용병이 3명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 선택이 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용병 카드와 한국 선수 카드가 후보 자원까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브리엘이랑 웰링턴은 투지는 무조건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알리는 지금 후보로 갈지 그리고 이재원이 후보로 갈지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저번 경기로 인해 가지고 저번 경기와 저저번 경기를 인해 가지고 스쿼드가 생각보다는 두꺼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톱 같은 경우는 야구도 있지 가브리엘도 있지 이정엽도 있지. 이정엽이 아마 복귀 시점이 거의 됐을 거예요.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박상혁도 있지. 그리고 윙 자원 같은 경우는 웰링턴 있지 김대원 있지 유인수 있지 심지어 지금 윤일록도 이제 복귀 시점이 거의 비슷해지죠. 중원 같은 경우는 똑같아. 한국영 있지 서민우 있지 이재원 있지 이승원이 내려와 줄 수도 있지. 그리고 알리 있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비도 똑같아. 물론 김영빈과 투지는 큰일이 없으면 안 바뀔 거야. 다만 류광현이랑 강지훈은 바뀔 가능성이 있지. 그 후 이 둘 빼놓고는 윤석영 있지 김진호 있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수비 같은 경우는 윤석영은 요번에 갈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와이프의 출산 때문에 못 가서 아마 이강한이 갔던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아마 윤석영이 오면서 이강한이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김진호 정도는 데리고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번에 수원FC가 아시다시피 K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가지고 골을 좀 많이 내려고 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강지훈도 강지훈이고 김진호의 활용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반 가서는 윤석영은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골을 하거나 아니면 수비가 불안하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경험 있는 선수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아마 이승원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 울산전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내가 봤었을 때는 갈레고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갈레고를. 그래가지고 나는 갈레고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웰링턴과 김대현이랑 이승원이랑 김대현이랑 자리가 바뀌고 갈레고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빠른 중간에 한 후반전 돼서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에는 갈레고가 오는 만큼 야구가 못 오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정엽이나 박상혁 위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보면 한국영이랑 서민우는
부동의 선발일 것 같고 김영빈 그리고 투지 이광현도 부동의 선발 그리고 가브리엘이랑 웰링턴도 선발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이 수원FC랑 붙었을 때 내가 알기로 전적이 2무 1패인가 1무 2패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근데 그 경기다 공통점이 있어서 뭐냐면 라스한테 골을 먹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강원FC는 높이로 인한 라스의 공격에 되게 약점이 많았어. 근데 마침 우리는 투지도 있고 그쵸? 그리고 수비가 탄탄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라스가 있어도 상관없어 할 정도로 수비를 만들어 놨는데 마침 또 라스가 또 불의의 사고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강원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강원에 위협이 됐던 수원FC의 용병 2명이 다 없어요. 지금까지는 강원FC가 수원FC의 용병 2명한테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거든. 근데 지금 그 2명이 다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안 그래도 실점 많은 팀 요럴 때 우리도 골을 많이 넣어야지 나중에 우린 골득실이 아니고 골수로서 승점이 같을 때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요번에는 좀 골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제가 소위 말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막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프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서 저한테 정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선수들한테 너무 요구를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특별한 정보는 없긴 하지만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선수들이랑 아는 지인한테 연락까지 하면서 괴롭히면서까지 크게 따올 정보는 없다고도 판단을 했어요. 다만 궁금한 거는 이정엽의 복귀와 윤일록의 복귀가 대단히 궁금하기는 한데 그거는 또 현장에서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자 아무튼 이걸로 8월 19일 강원FC와 수원FC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자 오늘 수원삼성이 제주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2등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고 내일은 대승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같이 강원FC 화이팅을 외치면서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FC 화이팅!